정부가 9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대출 한도액을 비수도권보다 줄이는 방식인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은행 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그만큼 대출 한도액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으니 스트레스 금리만큼 대출 한도액을 미리 줄여놓자는 것이 당국의 취지입니다. 기사에 나온 DSR, 스트레스 금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짧은 경제 용어 2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변동금리, 금리 적용 방식 중 하나인데요. 금리에는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것이고, 고정금리는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미리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두 번째 단어는 제2금융권입니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묶어서 가리키는 이름인데요. 은행을 제1금융권으로 부르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제2금융권에 속합니다. 제2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예금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규제는 DSR을 계산할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일단 DSR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대출을 할 때 적용받는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어려운 말로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DSR은 매년 버는 돈에서 갚아야 할 돈과 이자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비율로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 5천만 원을 버는데 한 해 갚아야 하는 돈이 2,50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의 DSR은 50%가 되겠죠. 현재 국내에선 DSR이 40%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금리는 뭘까요?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가 변하는 대출, 좀 전에 설명드린 금리 변동 대출을 개인에게 해줄 때 미래의 금리 변동을 고려해서 조금 더 깐깐하게 DSR을 심사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충분히 돈을 갚을 만한 고객이라고 판단하고 은행이 연 3% 금리로 대출을 해줬더라도 몇 년 새 경제 상황이 급변해서 금리가 6%가 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빚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DSR을 따질 때 현재 금리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비수도권에서는 0.75%포인트, 수도권에선 1.2%포인트를 더해서 심사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경제 기사가 얼마나 이해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9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대출 한도액을 비수도권보다 줄이는 방식인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받은 사람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그만큼 대출 한도액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으니 대출 한도액을 미리 줄여놓자는 것이 당국의 취지입니다.